우리나라 세금제도, 특히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착취 시스템입니다. 평생 노동으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노인들이 왜 부자 취급받아야 합니까? 국민연금 없이 노인연금으로 버티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연금액은 한 달 30만 원 남짓입니다. 이 돈으로 기본 생계조차 어렵습니다. 라면 한 끼, 전기세 한 번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집 한 채에 있다고 보유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내야 하니 노인들은 집이 죄인가? 라고 절규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세제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서민 노인들을 쥐어짜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세금 최적화 전략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그런 전문 지식도 자문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산 죄로 벌 받는 셈입니다. 노인 부부의 현실을 자세히 봅시다. 40년 전 산 낡은 아파트가 유일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뼈 빠지게 일해 마련했습니다. 이제 70, 80대가 되니 몸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 힘들고 당뇨로 식단 제한받고 고혈압 약값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입니다. 병원 가면 진료비, 검사비, 약값이 폭탄처럼 터집니다. 한 번 입원하면 500만 원 이상 날아갑니다. 국민건강보험 덕에 일부 지원받지만 본인 부담금이 23%나 됩니다. 노인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게다가 코로나 후유증이나 치매 같은 신종질환까지. 의료비 부담이 노인 가계를 무너뜨립니다. 생활물가는 또 어떠합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로켓처럼 솟습니다. 쌀 한 포대 값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고 채소 한 바구니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기가스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매달 10만 원 넘습니다. 10년 전 1만 원으로 장 본 게 지금 4만 원입니다. 노인들은 시장에서 가장 싼 물건만 골라 샀거나 아예 끼니 거릅니다. 오늘은 라면으로 버티자가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 때문에 보유세를 내라고 합니까? 그 집이 뭐 금덩어리라도 됩니까?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벽돌 더미일 뿐인데 정부는 공시지가 올려 세금 더 걷습니다. 공시지가 현실 화요율 90%라지만 실제 시장가와 괴리 커서 노인들만 피해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막는 척하지만 투기꾼 아닌 서민 노인들을 겨냥한 칼입니다. 더 악랄한 건 상속세입니다. 부부 중 한 명 사망 시 국세청이 유령처럼 나타납니다. 상속세 내라. 집값의 15, 50%를 요구합니다. 5억 원 집이라면 어마어마한 2억 5천만 원입니다. 어디서 그런 목돈이 나옵니까? 은퇴한 노인이 저축해둔 돈 대부분 없습니다. 결국 집을 금매로 팝니다. 팔 때도 양도세까지 붙습니다.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살아라. 이게 국가의 조언입니까? 팔기 전 보유세는 계속 내야 하고 죽은 사람 목까지 살아남은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집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상으로는 정부가 극소수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45%대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공제액이 5억 원이지만 서울 집값 평균 10억 원 넘으니 무용지물입니다. 지방 노인들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피해를 봅니다. 가족 해체, 노인 우울증, 자살 증가 다 연쇄 반응입니다. 이뿐입니까? 벌이 없으니 노인들은 자원 재활용 전문가가 됩니다. 새벽에 길거리 나가 박스 주우고 캔 모으고 병 팔아 기청원 법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따라주니 하루 1만 원도 힘듭니다. 청년 실업으로 젊은이들도 이 일에 뛰어들어 경쟁 치열합니다. 비 오는 날 추운 겨울에도 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노인 복지 해주잖아? 복지? 웃기지 마십시오. 노인연금은 최저생계비 50%도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려면 재산 기준 때문에 집 한 채에 있으면 탈락입니다. 보유세는 왜 이렇게 철저합니까? 집 한 채를 부로 간주해 징수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세금 회피 전문입니다. 법인 설립해 부동산 소유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산 이전합니다. 정치인 재벌 자녀들은 증여세 피하는 세테크 배웁니다. 피해는 평범 노인들입니다. 그들은 집 한 채가 죄가 됩니다. 이 불공평이 사회 불신 키웁니다. 이 세금이 어디 쓰입니까? 국가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인들의 및 군형으로 흘러듭니다. 왜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부패와 공금 유용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피 같은 보유세 상속세가 정치인 해외 출장비로 쓰입니다. 유럽, 미국 순방 명목으로 항공 퍼스트 클래스 5성 호텔 숙박 한 번 출장에 수억 원입니다. 국민 돈으로 사치 부립니다. 불필요한 공공사업도 문제입니다. 지역 토건 사업, 댐 건설, 도로 확장, 정치인 측근 건설업체가 입찰 싹쓸이합니다. 비리 스캔들로 드러나도 조사 중으로 끝납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국회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 공금으로 사적 여행 골프,
심지어 선거 자금으로 전용합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매년 수조 원 부정 사용 지적되지만 정치인들은 개인 실수 핑계댑니다. 이 돈이 노인 복지로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지 예산은 GDP 대비 OECD 꼴찌 수준입니다. 대신 군비 증강, 불필요한 행사에 쏟아붓습니다. 정치인들은 세금 징수 강화 법안 통과시키며 자신들 면책 특권 뒤에 숨습니다. 로비스트 뇌물, 후원금 비리, 세금이 정치권 먹이사슬 최상단으로 갑니다. 투명성 없고 감독기관마저 정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바치는 돈이 왜 정치권 뒷주머니로 갑니까? 시스템 자체가 부패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국민 혈세라면서 정치인들은 내 돈처럼 씁니다. 이 제도는 인간 사냥입니다. 살아서 보유세로 착취당하고 죽어서 상속세로 가족 괴롭힙니다. 국가 재정 필요라는 핑계지만 실제는 정치인 부패 온상입니다. 노인들은 집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세금 기계로 봅니다. 더 직설적으로 세금 징수원은 길거리 노인에게 캔값도 세금 내라 소득세 할 기세입니다. 집에서 TV 보면 방송 수신료 기본, 보유세 보너스, 숨 쉬는 공기에도 호흡세 붙일 판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노인들은 세금 노예제 속 삽니다. 집 한 채가 죄수복이 됩니다. 현실 사례를 더 들어봅시다. 서울 강남 노인 부부, 남편 사망 후 상속세 3억 원 고지, 집 팔아 1억 5천만 원 남았지만 의료비 생계비로 금세 바닥났습니다. 아내는 요양원 대신 지하철역에서 노숙합니다. 또 다른 사례, 부산 노인 보유세 미납으로 집 압류당해 자살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매년 수백 건입니다. 정부 정책, 종부세 강화, 상속세율 상향, 더 세게 짜내라는 거지요. 노인 빈곤 자살 증가는 무시합니다. 경제 발전 미명 아래 약자 희생시킵니다. 국제 비교, 스웨덴 덴마크는 노인 복지 강하고 세금 공정합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결론, 이 세금 제도는 죽음의 함정입니다. 노인 피를 빨아 정치인 주머니 채웁니다. 국가가 국민 행복 말하지만 실제 정치인 행복입니다. 개혁 없이 노인들은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집 한 채가 죄라면 이 제도는 범죄입니다.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금 개혁 운동, 정치 부패 척결, 그게 해법입니다.